네, 글로벌 경제와 증시 분석하는 고 웨스트 시간입니다. 뉴욕 증시도 드디어 어닝 시즌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주요 기업들 실적 전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콘텐츠부 오민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오 기자, 일단 월가에서도 이번 실적 시즌을 또 유독 또 주의 깊게 지켜보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 기업도 실적 발표 앞두고 있을까요? 네, 일단 이번 3분기 굉장히 중요한 시점입니다. 지금 경기 침체를 앞두고 이 기업들의 실적의 추이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인데요. 바로 내일이죠. 현지 시간으로 18일에 넷플릭스가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서학개미들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있기도 하고요. 유망한 기술주로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지난 실적 발표 당시에 신규 가입자 수가 꺾이면서 주가에도 어려움이 있었던 종목입니다. 이번 3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이 넷플릭스의 전망이 과거와는 어떻게 달라졌는지 오늘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지난 분기 때 사실 실적 때 조금 말이 많다 보니까 사실 소비자 부담을 높이는 전략을 좀 넷플릭스가 취하면서 소비자들 반발도 좀 많았습니다. 이런 부분 좀 효과가 있었는지 궁금한데 이번에는 전망이 어떤가요? 일단 넷플릭스가 신규 가입자의 회복세를 보일 것이다. 이렇게 좀 자신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이렇게 예고하면서 시장의 전망 분위기도 좀 달라졌는데요. 넷플릭스 측에서는 지난 7월에 실적 발표에서 3분기 신규 가입자 100만 명에 이를 것이다. 이렇게 자신감을 내비친 겁니다. 넷플릭스 구독 서비스에 가입한 이용객이 넷플릭스의 직접적인 매출에 연결되기 때문에 이 신규 가입자, 시장이 주목할 수밖에 없는 포인트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넷플릭스의 올해 1분기 또 2분기 가입자는 각각 전분기 대비 감소 추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동시에 주가도 하락세를 면치 못했는데요. 동시에 넷플릭스의 주가 전망 역시나 어두웠죠. 이번에는 월가의 전망이 지난 분기들에 비해서는 나아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넷플릭스에서 출시를 앞두고 있는 광고형 요금제 때문입니다. 네, 이 광고형 요금제 때문에 또 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유튜브 프리미엄이랑 좀 많이 비교가 되더라고요. 어떻게 좀 차이가 있는 건가요? 일단 유튜브와는 달리 자체 제작 콘텐츠가 있습니다. 유튜브는 기본적으로 무료 서비스를 베이스로 하고 있는데요. 추가 금액을 낸다면 광고 없이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겁니다. 생각하시기에는 넷플릭스의 경쟁사가 바로 이 유튜브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엄밀히 따져보자면 이 콘텐츠를 제작하고 유료 콘텐츠를 제공하는 기업들 HBO 맥스나 혹은 디즈니 플러스가 경쟁사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 넷플릭스 가 지금 제공을 하는 광고형 요금제라는 거는 그러면은 일단 광고를 보는 대신에 구독 가격이 조금 더 저렴해진다. 이렇게 서비스를 이해하면 될까요? 맞습니다. 기존에 내는 유료 서비스에서 조금 더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유튜브와 차이점이 있다라는 점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넷플릭스는 11월 4일부터 이 광고형 베이직 요금제를 내놓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영상이 시작하기 전과 또 중간에 15초 또는 30초짜리 광고가 나오게 됩니다. 대신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했을 때 월 구독료가 5,500원으로 현재의 기본 요금제인 9,500원보다 저렴해지는 겁니다. 지난 13일에 넷플릭스가 글로벌 기자 간담회를 열어서 광고형 요금제를 어떻게 운영할지 세부 사항을 발표했습니다. 이 광고형 요금제가 넷플릭스의 실적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이날 넷플릭스의 주가 전거래일보다 5.27% 오르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유튜브 시스템에 익숙해져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이 넷플릭스에서 제시하는 광고형 요금제가 좀 새롭게 느껴지긴 하는데 광고형 요금제가 도입이 된다면 어떤 효과를 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 가입자 추이에는 확실한 좀 변곡점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이 월스트리트 저널 등 외신에서는 이 넷플릭스 내부 문서를 인용해서 보도를 했는데요. 이번 광고형 요금제를 통해 최소 4천만 명의 가입자가 추가로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내년 3분기까지 1년 안에 이만큼의 추가 가입자가 유입된다는 건데요. 광고형 요금제를 통해서 유입된 가입자, 이후에는 프리미엄 요금제로 넘어갈 수도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관전 포인트입니다. 특히 넷플릭스의 광고형 요금제는 경쟁사들 대비 가격 경쟁력이 더 있다는 점에서도 주목이 됩니다. 미국에서 넷플릭스 광고 요금제는 6.99달러로 시작하게 되는데요.
지난해부터 광고형 요금제를 운영했던 HBO 맥스의 경우는 가격이 9.99달러로 넷플릭스보다 조금 더 높습니다. 또 12월에는 디즈니 플러스도 광고형 요금제 출시를 준비 중입니다. 이때 가격은 7.99달러로 역시나 넷플릭스보다 비싼 가격입니다. 이 블룸버그에서도 경기 침체로 주머니 사정이 어려워지고 있는 이 소비자들에게 이처럼 저렴한 광고형 요금제가 환영받을 수 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네, 넷플릭스가 지난 분기에 가입자 문제로 좀 소가리를 크게 했던 만큼 관련한 측면에서는 꽤 괜찮은 전략인 것 같습니다. 월가에서도 사실 넷플릭스 관련해서 평가가 많이 달라졌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이번 광고형 요금제 발표 이후에 목표 주가를 올린 월가의 투자은행들 늘어나고 있습니다. UBS는 기존의 198달러의 목표 주가에서 250달러로 목표 주가를 껑충 뛰었습니다. 시티그룹에서도 기존의 275달러에서 305달러로 목표 주가를 상향했고요. 상승 여력이 32.61%가 있다,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시티그룹은 이번 광고형 요금제로 넷플릭스가 추가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습니다. 또 모간 스탠리도요, 광고형 요금제로 넷플릭스 점유율이 확대되고 또 사용자 1인당 평균 매출도 늘어날 수 있다라면서 기대감을 표현했습니다. 지난번에 넷플릭스가 공표했던 계정 공유 단속과 맞물려서 가입자가 더 늘어날 수 있다, 이런 분석입니다. 또 영국의 투자 전문사인 애틀랜틱 에퀴티즈도요, 넷플릭스의 목표 주가를 기존 211달러에서 283달러로 제시하면서 상승 여력 23%를 제시했습니다. 이 광고형 요금제로 인한 매출의 80%가량이 넷플릭스의 직접적인 수익이 될 것이다 라는 이런 긍정적인 전망이었습니다. 이번 광고형 요금제가 나오면서 넷플릭스에 대한 기대감 확실히 커진 모습입니다. 주가 역시도 앞으로 긍정적인 상승세를 보일 수 있을지 주목하셔야겠습니다. 네, 이제 넷플릭스 우리 시간으로 19일 수요일 새벽에 실적이 발표됩니다. 어떻게 발표될지 같이 지켜보시죠. 고웨스트 글로벌 콘텐츠부 오민지 기자였습니다.